Get it. Get it. 아, 켰다. 여기서 켰다. 이거 뭐야 여기 왜 그? 이것도 꺼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 듣고 필기도 잘 하고 있고 복습할 체계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문항을 풀어보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조만간 중간고사에 어떤 문제를 낼지 문항을 드릴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거기서 말만 바꿀 거예요. 쌤이 이거 낼게 했던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 거기에는 그래서 문항의 내용을 바꿔서 출제할 거니까 수업 때 낸다고 했던 거 거의 다 냈거든요. 지금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미리 피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과학생들 한 번, 이제 물리도 2번 친다던데 맞나? 여기 있는 애들 물리는 애 없잖아. 아 그래? 그래서 화학 쌤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한 번 시험을 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 보자. 일단 이거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 성분 뭐뭐뭐 있다고 그랬네. 인지질, 단백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요거는 이제 저한테 안 배웠으면 못 줬거든요. 스테로이드를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애들은 아마 여기까지만 적을 거야. 뒤늦게 결합친 애들은.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못 적을 것 같고 이 뭐라고 적은 거냐 일본어로. 잘못 적은 거 같은데. 나도 뭔 글자인지. 아무도 나를 너무 그다음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왜 필요한지는 얘기 안 해줬었죠. 네.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세포막의 유동성을 실수로 선생님이 닫아버렸다. 아까 찾아놓고. 잠깐만. 저 지금 윤도영이 저 사람이야? 어디 있어? 유동 모자이크라 했죠. 그 영상 찾아야 돼. 이건가? 저 걔다. 우리 보면서 제일 귀여운 어, 그거. 그 이렇게 하나씩 걸어드릴게요. 저거 방금 지나갔어. 세포막 어디 나오지? 이거 아닌가? 오케이 찾았다. Single lipid rich red. 지금 여기 얘네가 다 인지질이야. 근데 인지질이 얼마나 유동성이 있는지를 이제 실제 모델처럼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젤리라고 표현하는데 젤리는 사실 분자가 움직이진 않거든요. 어쨌든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얘는 한번 봐요. F's raised above the rest of the 인지질은 method 계속 to 이렇게 improve 움직여. spec- 그래서 내가 여기에 형광을 해놓고 광선을 쐈을 때 나중에 색깔이 다시 채워졌던 게 계속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포막이랑. specific membrane proteins.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세포막이 되게 흐물흐물 유동적이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계속 막 인지질이 교환되고 있잖아. 이때 스테로이드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여기 생각을 해보자. 스테로이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딱 핀처럼 이렇게 탁탁 박히게 돼, 스테로이드. 그럼 어떤 역할을 해줄까? 돌경? 조금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양이 늘어나면 물론 더 고차원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농도에 따라서 또 바뀌긴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양이 높아지면 대체로는 유동성이 줄어들어요. 세포막은 유연해야 하거든. 세포막은 유연해야 하는데 유동성을 왜 줄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까 얘네도 다 분자들이잖아. 분자들은 열 에너지가 많으면 어떤 활동을 해? 물도 열 에너지가 많으면 무슨 일을 해? 이동 속도가 빨라지. 너무 빨라지면 그냥 기체처럼 아예 그냥 자기들 개를 벗어나서 날아가 버리잖아. 인지질도 똑같아. 세포막도 세포막 유동성이라고 할게요. 다른 반에 이렇게까지 수업 안 했지만 세포막 유동성은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도 분자들이기 때문에 열을 받아서 높아져. 다시 말해서 적도 부근에 사는 애들은 세포막 유동성이 너무 커.
그래서 억제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니? 적도 쪽에는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이 너무 유동성이 커. 그래서 쉽게 세포가 붕괴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억제력을 높여주려고 뭘 하면 이거를 조금 저해해 줄 수 있겠지. 저해할 때 표시 이렇게 하죠. 스테로이드 농도를 높이는 막이.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세포막 유동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 막아줍니다. 반대로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동물들은 세포막 유동성이 어떨까? 온도가 낮으니까 잘 안 움직이겠죠. 그럼 스테로이드 농도가 높으면 더 안 되겠죠. 이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 물론 수준이 더 높아지면은 추운 데서도 스테로이드를 넣어줘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거는 그 뒤에 가서 하면 되지. 그건 뭐 고급 생명과학 정도에서는 한번 다룰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단백질, 인지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세포막에 4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세포 인식입니다. 단백질 혼자서 인식할 수도 있어. 수용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른 단백질이 왔을 때 그냥 얘 자체가 바로 다른 단백질, 얘도 단백질이라고 하면 단백질 자체가 수용체로 작용할 수가 있어. 수용체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세포를 인식할 때 세포에서는 탄수화물을 써. 단백질 위에 탄수화물을 붙여서 얘가 다른 물질을 인식하게 돼. 그 이유는 고급 생명과학 정도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호 전달도 뭔가 바깥에서 뭐 만들어줘 또는 물리적인 자극이 있을 수도 있겠지. 내가 세포를 이렇게 눌렀을 때 세포가 물리적으로 눌렸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누군가 이 자극을 받아들여줘야 돼. 우리의 신경세포 마냥 신경처럼. 또 이걸 핵으로 전달할 때 내가 자극 받았어요를 물질로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어. 그죠? 물질로 나 자극 받았어요 해서 이거 뭘 분비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고.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세포 골격이죠. 세포 골격이 약간 그 뭐냐 우리 컵에 실 달아가지고 팽팽하게 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절로 가잖아. 그런 것처럼 세포 골격이 핵이나 이런 데 바로 연결돼서 나 물리적으로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적지 마라 방금 이 내용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뭐 세포막이 신호를 전달하는데 관여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리고 세포막에 있던 어떤 녀석이 효소로 작용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세포호흡 파트에서 자세히 할 것 같아요. 효소로 작용하는. 그 다음에 수소홍체 단백질, 통로 단백질을 이용해서 물질 운반도 할 수 있다. 또 얘네가 없어도 그냥 통과할 수 있다. 어떤 애들이 주로 통과할 수 있어? 인지질이 있을 때 인지질이라고 했던 인지질.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을 때 얘를 통로 단백질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 1학년 때 했었는데 뭐 기억을 못했다. 얘는 이 부분은 성질이 어때? 인지질의 인 기름이라고. 친수성이지롱.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소수성. 그래서 친수성 물질이랑 소수성 물질이 존재한다고 하면 누가 더 잘 통과할 수 있겠고? 메롱 소수성이지롱. 친수성이 없어. 극성이 없는 소수성 물질들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는 세포막에 박혀 있을 정도로 친화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테로이드로 만들어진 호르몬 같은 경우는 통로 없이 그냥 세포막 통과해. 스테로이드로 만들어진 가짜 호르몬들 많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세포막에 그대로 통과돼. 그래서 스테로이드성 약물이 위험한 이유는 막을 조절 없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소수성이면 더 잘 통과한다. 소수성이 높을수록 통과 잘 된다. 또 큰 거랑 작은 거 중에 뭐가 더 잘 통과하겠노? 작은 거. 작을수록. 그 다음에 전하를 띄면 안 띄면. 전하를 띄지 않으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인지질의 인 부분이 플러스게 마이너스게? 인 거의 인산의 형태로 있어서 거의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물질은 어떻게 되겠니? 퐁 하고 튕겨나가.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띄면 어떻게 되겠니? 달라붙어서 막을 통과하지는 못해. 그래서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저 세포막을 어떻게 하면 통과 잘할까요? 소수성이어야 해.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띄면 전하를 띄면 물의 친수성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통과 안 될 거고, 소수성이어야 하고 작아야 하고 전하를 안 띌 수 있으면 좋아. 왜 기침하지 불안하게?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을까? 탄소, 이산화탄소, 물. 이런 애들은 그냥 통과해, 세포막을. 그래서 얘네는 무슨 확산할까? 단순 확산. 세포막을 이용해서. 그러면 소수성이 아니고 크기가 큰 애들은 뭘 써야겠어? 막 단백질을 써야 돼. 그래서 전하를 띄거나 크기가 크거나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촉진 확산되어야 합니다. 촉진 확산이라는 단어 좀 익숙하니? 들어본 거 같니? 쌤 친구들 선생님 하고 있는 분들한테 다 여쭤보니까 생투를 안 하시더라고. 아예. 그래서 세몬을 하냐니까 세몬도 안 하시는데. 물을 뭘 해요? 시험 어떻게 쳐? 그냥 계속 뭐 시키나 보던데 문제를 계속 풀게 하나. 세번 시험. 근데 그렇게 되면 면접에서 개박살 난다. 얘네는 약간 수능 위주인가 봐. 얘는 농어촌도 없고 교과 종합 이런 개념이 좀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조금 편해 보이더라. 애들이 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공부만 하고 자습 안 하면 두드러 패고 국영수 말고 국영수 탑 말고 딴 거 하면 두드러 패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학생부 생기부 적기 위한 활동 같은 거 있잖아. 뭐 개인 봉사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럼 두드러 패버리고 공부해라. 조금 다르더라고. 그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좀 전에 얘기를 했고, 확산이랑 삼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확산은 크게 단순 확산이랑 촉진 확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고, 촉진 확산은 통로 단백질 또는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걸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여기에서 그래프가 중요했었어. 이제 요거는 능동수송 방향이 여러 형태를 나타내요. 여기 잘 나왔네요. 여기 보면 세포막을 통과하는, 세포막에 물질이 이동하는 여러 방법이, 이거는 어떤 그림인 것 같아?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지 혼자 통과하죠. 그래서 단순 확산의 그림이다. 시험에 낸다 그러면 요거 싹 지우고 이게 뭔지 물어봐도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그림 이해할 수 있는, 이건 무슨 촉진 확산인데 어떤 단백질을 이용한 거야? 얘는 통로 단백질이고. 이런 식으로 물질을 유도해서 모양이 바뀌어가는 요런 애들, 운반체 단백질,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얘는 단순히 통로가 뚫려 있는 거고, 얘는 모아서 던져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그랬어? 속도 순서를 굳이 따지면 요거 이렇게 되겠죠. 운반체 단백질이 가장 빠르고, 통로 단백질, 단순 확산이 가장 빠르다. 어디에서? 생체 내에서, 생물체에서. 알겠죠? 실험 조건에서는 바뀔 수 있지만
고려하지 않는다. 오늘 고급 생명과학에서도 얘기할 건데 이제 여러분이 뒤에 가면 효소를 배울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막 무슨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고 해서 뭐 효소가 있으면 반응이 촉진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치상 환산하면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를 수치상 환산하면 속도 차이가 얼마나 하냐면 10의 9승배 정도 차이. 아무리 느려도 우리 몸에 효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반응 속도로 보면 10의 9승배 차이가 나.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겨. 이 생물학에서 다루는 텍스트들이 있거든. 말, 언어란 말이야, 언어. 뭔 소리냐면 녹말이 우리 몸에서 우연히 포도당이 될 수 있어. 선생님 이거 불가능해요라고 물으면 효소 없이 일어날 수 있어. 아마 10억 개 중에 1개 정도. 근데 효소가 있으면 1초에 10억 개가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있다고 할 거냐 없다고 할 거냐. 생물에서는 없다 그래.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막 어떨 때 질문할 때 있다면 선생님 그럼 이거 안 일어나요? 하면 맨날 고민해. 일어나긴 하는데 없다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에 대부분. 효소가 있으면 일어나. 없으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관찰하기도 힘들고 못 찾아. 이거 어떻게 찾을 건데. 그지? 근데 이론상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제 생투 그리고 고급으로 가게 되면 이거 없다고 봐야 된다. 알겠지? 10억에 대해서 1은 없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일어난다라고 표현해. 이해되시죠? 나중에 효소 파트 할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안 일어난다. 우리 몸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효소 없이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 그럼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고 하냐면 효소가 존재해야 돼. 아까 말했지 효소가 없는 반응은 뭐라 그랬어? 무의미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 없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거면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10억에 대해서 1은 없는 거랑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을 교과서를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없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저건 교과서 내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있어. 대학 가서도 그래. 대학 가서도 생명과학에서는 없다고 쳐. 근데 화학에서는 또 있다고 친다. 물리랑. 근데 물리랑 화학에서는 1도 있는 거야. 있긴 있는 거야.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의미가 아예 없어.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이 쪼개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지? 물이 쪼개질 수 있다. 알지? 잠깐만 뭐 산이 물에 녹는 거 뭐가 있지? HCl이랄까? 뭐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거 틀렸어. 절대 혼자서 이렇게 존재 못함. 물에 녹아서 H3 그래. 이렇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저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 돼. 이런 거 존재할까? 혼자서 못 있어. 이거 물이랑 반응해서 쪼개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실제를 배우게 돼. 이 논리적 비약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벗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진짜 혼란스러울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봐봐. 너희는 지금 아는 게 이만큼이야. 근데 이걸 배우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를 건너뛰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는 여기를 배워. 이 사이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과학이 다 개뻥이구나 라는 걸 조금 배우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행학습을 많이 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맨날 수능 칠 때 의문을 제기해. 아니면 이의 제기해. 실제 과학이랑 다르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실제 과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교육 과정 속의 과학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급 생명 가르칠 때도 좀 고려하고 있어. 어디까지 알려줄 것인가. 괜히 더 알아가지고 너희가 틀릴까봐. 정작 수능에서. 그런 걱정이 항상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해봅시다. 그리고 생투랑 관련 있는 것만 얼마나 해볼게요. 여기 보자. 물질의 이동 속도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무조건 촉진 확산이 우리 몸에서 빠르다.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농도는 이 정도니까. 아무리 높아도. 그지? 농도차가 우리 몸에서는 이상 날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촉진 확산이 항상 빠르다 해줘도 돼. 근데 실험 조건에서는 쭉 가면 어떻게 돼? 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 실험에서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삼투는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확산하는 현상이에요. 물이 확산. 그래서 삼투를 물의 확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 이제 아까 H3O 플러스를 왜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리고 여기 반투과성 막이 있고, 물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하고, 이렇게 있다 치자. 지금 일단 나트륨 없다 치자. 지금 이 막을 기준으로 부피가 똑같다 치면 여기도 물 몇 분자 있어? 4개 있고 여기도 물 4개 있단 말이야. 그럼 확산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확산은 안 일어나. 대신 분자 간의 이 교환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난다. 이건 화학적 평형에 대해서 얘네끼리 바뀌곤 있어. 바뀌곤 있는데 4개는 변함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나트륨을 녹여서 2개 녹였다 치자. 그러면 물에 지금 나트륨이 녹았으니까 누가 고농도요? 여기가 고농도란 말이야. 그 말은 이해돼? 여기 물에 나트륨이 녹았으니까 나트륨 농도 여기 높겠죠. 그죠? 그러면 물이 여기를 희석해 주려고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어제도 말했지만 실제로는 나트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이 물이랑 상호작용 해버려. 나트륨이 물이랑 상호작용 해버려.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적으면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물이 아닌 다른 물질처럼 상호작용 해버려. 그래서 얘네는 물이랑 있지만 물이 아닌 다른 녀석으로 변해. 구병화 대 김병화로 바뀐다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 물이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여기가 물이 더 많지. 그래서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이 생겨. 이게 상태. 삼투를 원리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 묻겠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해도 된다. 그냥 고농도에 있는데 물이 이동한다 이해해도 된다. 1단계 이해. 2단계 물을 용질로 생각하면 이쪽이 가서 희석해주는 게 맞다. 이게 2단계 이해. 3단계는 물이랑 다른 물질이 상호작용해버리면 물이 아닌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물의 농도가 높아. 물이 여기가 많아. 그래서 수압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돼요. 3개 다 틀렸다고 말 못해요. 그리고 요게 헷갈리면 고농도, 저농도가 있을 때 삼투압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 삼투압은 저에서 고농도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자기 나름의 규칙을 세워가지고 안 헷갈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설명은 제가 수준별로 다 해줬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계가 높은 수준으로 이해할수록 대학에서 편해. 그것밖에 없어. 고등학교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도 이해를 하고 보면 당연한 그림일세. 당연한 그림이 당연한 그림. 여기에서 그 다음에 반투과성막. 반투과성막. 혹시 1, 2학년 때 선생님이 이거 반투과성막 종류 같은 거 한 번쯤 얘기해 줬는데 한 번도 안 해줬나? 우리가 반투과성막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적어줄 때도 있어.
근데 실제 생활에서 반투과성막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만 해보자. 실제 생활에서 일단 세포막은 반투과성막이야. 맞아. 지 원하는 거 필요한 어떤 물질만 추가시킬 수 있어. 대표적으로 세포막이 반투과성막이다. 두 번째 셀로판지 들어봤는데 셀로판지가 대표적으로 반투과성막이야. 물은 통과되는데 다른 건 진짜요? 통과. 그래서 우리 세포막 실험하기 어려울 때 셀로판지로 실험합니다. 그 다음에 계란 삶아가지고 까먹을 때 딱딱한 껍질이랑 계란 살 사이에 막 있지 않냐? 알막이라 그러는데 그거 반투과성막이야. 그래서 계란 삶을 때 소금 넣어서 삶으면 잘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니? 계란이 있으면 계란이 반투과성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여기 고농도 소금을 넣으면 바깥에 끓이는 물이 고농도가 되잖아. 그러면 물은 이동할 수 있는데 소금은 못 들어가. 그래서 얘한테 있던 물이 빠져나오거든. 그러면 계란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작아져. 그러면 간격이 생기니까 까기 편해진다고. 껍질보다 작아지니까. 근데 계란도 짜지잖아요. 계란 잘 안 짜질 걸. 잘안 짜지던데. 왕창 한번 넣어봐. 생각보다 안 짜져. 짜질 수는 있겠지. 왜냐면 이 반투막이 항상 온전하진 않아. 너네가 막 던지고 막 굴리고 하다면 얘도 찢어진다. 뭐든. 껍질이 깨지면 걔도 약간 찢어져요. 껍질 깨지면 온도가 높으니까 얘도 변형이 일어나면서 막 끊어지고 그래. 그래서 천천히 끓이는 경우에 또는 적절히 끓이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변수는 항상 있는데 얘 뭐 찢어졌을 수도 있고 뭐 불로 온동안 찢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뜨거운 물에 팍 넣으면 팽창하면서 찢어질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짜질 수도 있는데 왜 소금을 넣으면 잘 깨져요, 껍질 벗기 편해요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 근데 변수는 있다. 실제에서는 그렇다고. 근데 실험 조건에서는 안 깨진 걸로 깼겠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세포막을 가운데 둘 수도 있고 셀로판지를 가운데 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게 반투과성막이구나 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 모르겠다. 셀로펜지 저요. 물이 얼마나 통과해요? 물이 얼마나 통과하냐고? 그러니까 중력 정도의 압력이 작용했을 때 밑에 얼마나 나와요? 눈에 보일 정도로 통과할 수 있어요? 너네 뭔 실험 해보면 되냐면 셀로판지에다가 소금물? 아니 물 담고 바깥에 소금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셀로판지 꺼내보면 셀로판지 얼룩덜룩해져 있어. 이거 실험해봐. 주변에 셀로판지 있으면. 그 상추로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물병에 물을 담아서 셀로판지로 막아서 뒤집어 엎어요. 안 쏟아져. 어... 그런 걸로는 안 쏟아져. 그냥 저렇게 상추로만. 너네 비닐도 삼투 된다. 거기 비닐봉투. 비닐봉투도 물 통과합니다. 또 냄새 분자도 통과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비닐봉투로 꽉 묶어 이제 지퍼락은 또 다르다. 지퍼락 말고 비닐봉투 중에 폴리에틸렌으로 된 애들은 미세구멍이 있어. 그래서 거기 담아가지고 주변에 짠 거 놔두면 물이 밖으로 새. 혹시 그런 경험 없니? 분명히 냉장고에 비닐봉투 안 터졌는데 물 다 샌다든가 이런 거 본 적 없어? 있어요. 통과해. 냉장고 난리 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얘를 냉장실로 내리면 얘가 조직이 약간 느슨해져. 그래서 물이 다 흘러나와. 그래서 비닐봉투 말고 지퍼락 혹시 넣었다 뺐다 냄새 없앨 거다 그럼 지퍼락 해야 돼. 폴리에틸렌 좀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이란 단어는 아니야. 아니요. 1학년 때 배워본 것 같고. 오케이. 생각이 안 나네. 밑에 있다. 밑에 그림을 보자. 아. 이걸 적으라고 하네. 아까운 거 적어서 있거든. 세포 기준이다. 어떤 걸 넣어줬을 때 이 세포보다 바깥의 농도가 높아. 그러면 고장액이라고 그래. 농도가 세포보다 진하다라는 뜻이 있고, 같으면 등장액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건
등장액이라서 물이 이동 안 하는 건 아니다. 물은 항상 평형으로 이동해. 고장액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물이 20이라고 하면 나가는 물이 뭐 한 80이 되는 거고, 등장액은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양이 같을 뿐이에요. 이동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이 틀리면 이런 데서 틀리거든요. 등장액도 물질의 이동은 있다. 화학 평형에서 배울 텐데 화학을 대부분 하니? 답은 그래 좋네. 저장액에서는 들어오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흡수력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힘은 뭐 빼기 뭐였는지 기억나니? 삼투압 빼기 행압이었어. 그래서 세포를 기준으로 행압이 뭐고 삼투압이 뭐고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물질이 세포 막을 미는 힘, 이게 팽압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서 물질이 삼투 현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 그래서 삼투압이 더 크면 흡수력이 생겨서 세포가 빵빵해지겠죠. 다시 팽압이 더 커버리면 삼투압이 작고, 그러면 바깥으로 이렇게 물이 삐져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옛날엔 이것도 쌤이 엄청 자세히 설명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실험 이해하다 보면 너희가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실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저거만 나라 나중에 이해할 때 도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고장액에다가 세포를 먼저 넣어. 그 다음에 저장액에다가 이 세포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왜요? 이렇게 실험을 했대. 그래서 이렇게 돼. 야, 잠깐만. 맞아. 예? 뭐라고? 왜요? 왜? 나도 못 들었어. 이 실험 보면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X축이잖아. 그렇죠. 부피 변화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그래프잖아. 근데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근데 그 경우에는 이 실험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 이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내가 실험할 재료 있잖아. 그 세포를 겁나 고장액에 넣어. 겁나 고장액. 죽지 않을 그러니까 최대한 고장액. 상대적 부피가 0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니까 원래 상태의 세포는 저 1.0일 거잖아요. 이게 정상 세포. 근데 저 1.0 이하의 걸 측정하기 위해서 저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액에 담갔다가 저장액에 담그면서 보는 거야. 실험 자체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면 혹시나 혼자 공부할 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디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는 얘기 안 해줄게. 얘기해주면 그때부터 헷갈리거든요. 이제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란 게 있어서 막아준다 그랬었고,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터지거나 짜그라져서 못 쓰거나, 여기 있는 부분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면 되고, 역삼투 얘기 안 할래. 역삼투라는 게 있는데, 아까 삼투의 원리를 이용해서 반투과성 막인데 물만 통과 못하고 용질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용질만 뽑아낼 수 있지 않겠나? 맞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과일에 있는 당 성분이나 이런 걸 뽑아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 주로 만들 때 저렇게 써. 물만 통과 못하면서 용질이 통과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 있으면 농도 조절 가지고 용질이 이동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원리 똑같지? 그러니까 막이 왜 막. 물만 통과 못해요? 왜 물만 통과 못하냐고?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 아이가? 친지성을 안쪽으로 붙인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물만 통과하게 하냐고? 화학쌤한테 한번 물어볼래? 설명하기 싫어. 오케이, 그냥 머릿속에 지울게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원리를 반대로 이용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만 써주시면 되고 능동 수송 같은 경우에 얘가 나트륨 칼륨 펌프를 나타내죠. 얘는 인산 ATP를 이용해서 인산을 주면 ATP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역삼투 그거 궁금하고 하면 한번 찾아봐라.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설명해 줄게. 생기부에 그런 거 쓰면 됩니다. 혹시 식품 영양 이쪽으로 가르친 거 없니? 있어. 역삼투 써라. 생기부에 조사해서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세포의 섭취랑 배출이 있는데 어제 이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랬죠? 우리도 구분 잘 안 해. 세포의 섭취에 식세포, 은세포가 하는데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은 이 물질 자체를 잡아들이게 되는데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도 얘한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때는 물질을 타겟해서 이렇게 삼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책 자체를 이렇게 삼켜서 몸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 이걸 구분하는데 쌤도 이 두 개의 차이는 석사 때 알았어. 왜 이걸 구분을 주냐면 원리가 달라. 똑같이 이제 우리 수준에서는 똑같이 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이제 인식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아까 세포 인식을 한다 그랬잖아. 바깥에 물질도 인식하고. 그게 전혀 달라서 구분해 놓은 것 같아. 고딩한테는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반대로 이 운반 손항을 통해서 합성된 물질이 나가는 경우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했을까? 속고체 골지체 통과했겠죠. 그래서 골지체에서 바깥에 나가라는 택을 붙였을 거죠. 리포솜, 마이셸 이런 게 있는데 리포솜이요? 우리 리피드가 지질이에요. 그래서 무슨 우리 뭐 리파제 할 때 리포, 라이페이스. 리파 뭐 이런 식으로 라이페이스 이런 거 할 때 리포, 리파 이런 식으로 붙는 경우에는 지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리포솜은 뭐냐면 일단 도움이 뭐였니? 혹시 기억나 이거? 뭐가 되지? 덩어리 뭐지? 리포솜이야. 지질 덩어리. 뭔 소리냐면 지방. 이게 리포솜이랑 리보솜이랑 같은 말이에요?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지. 와우. 리보솜 단백질 덩어리고 리포솜은 막으로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발견했냐라고 하는 걸 연구하면서 아미노산, 핵산, 포도당 같은 탄수화물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물이랑 열이랑 번개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까지 실험적으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세포가 생명체가 만들어지진 않아. 그래서 그 확률을 옛날에 뭐 시계를 폭파했는데 시계가 조립될 확률, 뭐 세탁기에다가 시계 재료랑 철이랑 이런 거 넣었는데 시계가 된다던가 자동차를 폭발시켰는데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올 확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근데 세포 막이 있잖아. 얘가 생기는 건 또 설명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물에 인지질을 넣어줘요. 인지질 넣어주면 인지질 이렇게 생겨. 왜 이렇게 모양이 바뀔까? 이 부분은 물을 좋아해. 그래서 물 쪽으로 인지질 인 부분이 가. 구가 돼요? 얘는 지질이니까 물을 싫어해. 소수성이야. 그래서 물을 최대한 접촉 안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약간.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형이 되는데
여기에 인지질을 과하게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덩어리가 인지질 이제 이 형태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한히 커질 수 없잖아 이 형태가 그지? 그래서 더 많은 인지질을 투여해주면 안쪽에서도 물을 가두면서 물을 피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로 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세포막처럼 인지질 이중층이 생겨. 그래서 처음에 세포라는 게 생겼다고 하면 그때는 이 세포막을 점점 안 나오네. 이거 버려봐. 옛날에는 그냥 여기가 바깥에가 물이었을 거고 안에도 똑같이 물이었겠죠. 그죠? 처음에 인지질이 생겼을 때 이렇게 20억 년이 지나니까 안쪽이랑 바깥쪽에 물질이 바뀌었네. 지금은 이걸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있는 데서 인지질만 존재해도 세포막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인지질로 된 덩어리 같은 게 생겨요. 리포솜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최대한 물을 피해가면서 이런 형태로 생겨요. 이게 20억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물질의 차이가 생겼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슨 일에 의해서 그것까지는 밝힐 수는 없으나 그래서 리포솜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뭔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리포솜. 인지질이 세포막을 이룬 형태. 인지질 덩어리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검이 뭐 인지질 단일층으로 만들어진 리포솜 있잖아. 얘는 이름을 미셸이라 그랬어. 미셸. 그래서 이 원리를 연구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게 계면활성제 세제 같은 겁니다. 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환경 공부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계면활성제가 왜 환경오염을 시켜? 세제가 섞이면 내는 거 섞으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일 큰 게 이것 때문이야. 물 싫어하니까 막을 형성해버려. 산소 공급이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돼. 여기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공급도 안 해. 그러면 안에 있는 애들 싹 폐사해. 적조, 녹조랑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계면활성제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 pH 조절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돼. 이렇게 하면 이쪽 파트는 끝이 났고 효소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냥 말로만 배웠잖아요. 이게 막 뭐 볼지체는 뭘 하고 핵은 뭘 하고 이 과정을 연속해서 한번 그려보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효소 넘어가면 됩니다.